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께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모토원 일산전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E클래스가 전시가 되어 있다 해가지고 한 걸음에 일산까지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E클래스 가격 비싸게 나오면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벤츠 코리아가 또 이걸 신경을 써주셨는지 이번 E클래스 풀체인지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5 시리즈 가격이 너무 괜찮게 나와서 이번에 E클래스가 가격이 비싸진다면 조금 이 E클래스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2023년 마지막에 벤츠보다 BMW가 수입차 판매량을 1등을 한 거야. 2024년 1월부터 강력한 녀석이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E클래스 풀체인지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자, 일단 가격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200 시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방가르드가 340만 원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220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거 그냥 벤츠가 이갈고 무조건 24년은 1등 하겠다. 오히려 5 시리즈가 큰일 났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게다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200도 그렇지만 벤츠에서는 2300을 주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전작과 비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오른 거긴 한데 옵션 구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정판 같은 경우에는 에어서스 넣어주고 뒤쪽에 후륜 조향에 20인치 AMG 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게다가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변경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5 시리즈랑 가격을 비교하면 얼마나 되느냐? 벤츠가 BMW보다는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시작 가격을 비교하면은 500에서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 E클래스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 하나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첫 번째는 이 2300 AMG 라인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기본 모델인 AMG 2300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2300 한정판 모델까지도 싹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보면은 새롭게 변경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죠. 약간 보면요,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벤츠가 EQ 시리즈도 있고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도 있잖아요. 디자인을 보면 내연기관과 EQ 디자인이 조금 차별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번 풀체인지 E클래스를 보면 약간 내연기관의 디자인과 EQ 디자인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처음에 요거 위장막이나 실차 보면서 이거 스타로고 벤츠 마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좀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눈에 익었는지 오히려 이 스타로고가 들어가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나름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BMW 보면 이 아이코닉 글로라 해가지고 라디에이터 그릴 외관을 약간 좀 두르는 그 불빛이 나오잖아요. 요게 밤에 보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근데 이 클래스도 이런 식으로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나옵니다. 물론 이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선 2300 AMG 라인이랑 2450에만 적용이 되고 이 200과 이 250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추후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2300 구성이 너무 좋아요. 뭐 슈퍼 스크린, 요건 실내에서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런 구성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7,900, 뭐 8천만 원대에 시작을 하는 2300을 선택하기 위해서 좀 구성을 짜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E클래스를 보고 좀 놀랐어요. 처음에 E클래스가 공개가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거 좀 너무 과하다, 좀 뭔가 좀 중국차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물로 바라본 E클래스는 어때요?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데? 우리가 위장막을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을 조금 보여줍니다. 오히려 차는 역시 실물로 봐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5 시리즈도 워낙 괜찮게 나왔지만 저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클래스가 더 괜찮은 것 같다, E클래스가 훨씬 더 예쁜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AMG 라인이다 보니까 범퍼는 GT 스타일이 들어가 있고요. 살짝 웰컴 라이트 느낌도 함께 있어요. 자, 붉게 문을 열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에 웰컴 라이트처럼 살짝 DRL에 불이 들어오는 게 보여지고요. 보통 DRL이라고 그러면 뭐
면발광의 그 느낌을 좀 진하게 줘가지고 그 부분만 강조를 하는데, 이 클래스 라이트는 이 DRL의 느낌을 은은하게 이 안쪽에 전달을 해줘서 크리스탈이 빛을 바라봤을 때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이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요즘 트렌드가 그릴과 헤드램프를 좀 하나로 연결해주는 웅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주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실물로 바라봤을 때 이 연결되는 부분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이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과의 통일성이 저는 한층 더 이 E클래스의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S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팝업으로 나오는 도어, 안쪽에 불빛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S클래스에 들어가 있었던 요소들을 그대로 가져왔다 보시면 되고요. 자, 후면부를 보면 어때요? 처음에 스타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너무 좀 과하다, 중국차스럽다 이런 느낌을 했는데, 불빛이 실제로 들어오는 이 느낌을 보니까 오히려 좀 나름 괜찮다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전체적인 실루엣과 느낌은 기존 213 E클래스 시절에 보여줬었던 실루엣과 비슷해요.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 약간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다듬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E클래스가 뭐 워낙 범용성이 좋은 모델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죠.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트렁크가 닫히는 이 느낌이 너무 좀 투박하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해요.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들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부드럽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조금은 투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엔진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풀 체인지가 됐다 보니까 엔진의 변화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M274 엔진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M254 엔진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는 거죠. 2300 같은 경우에는 258마력으로 기존보다 13마력 정도가 올라갔어요. 아마 이 200 같은 경우는 184마력 정도가 됐는데, 이전과 비교하면은 약간 그 효율성을 좀 좋게 만들고, 엔진이 요즘에는 막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지만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주행의 세팅이 뭔가 스포티한 이런 느낌보다는 처음 출발했을 때 얼마나 이 부드러우면서 또 배출가스 같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썼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아마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이번에 요즘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E클래스도 그렇고 뭐 S클래스도 우리가 주행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속에서도 이 무거운 차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나가준다라는 이야기였는데, E클래스의 주행감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자, 이 지금 E클래스 풀체인지에 들어가 있었던 플랫폼이랑 사실 S클래스를 만드는 플랫폼이랑 같은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벤츠도 중형부터 대형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범용성 부분에서 좋아요. 근데 이 다른 엔진과 이 차 크기를 생각하면은 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도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300 익스클루시브예요. 벤츠는 크게 아방가르드, AV,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마지막으로 AMG 라인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엔트리, 아니면 혹은 좀 이렇게 젊은 소비자분들이 찾을 만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프리미엄, 같은 모델인데도 고급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익스클루시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AMG 라인은 말 그대로 스포티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이 AMG 라인을 선택하게 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구분하는 게 어렵다. 이 벤츠 로고가 본인 위에 있다, 익스클루시브. 벤츠 로고가 그릴에 있다, 아방가르드 혹은 AMG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스타 로고가 없이 크롬으로 된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층 더 깔끔한 느낌이 들죠. 그릴 디자인 하나 변경된 것만으로도 차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어때요? 좀 더 클래식한 느낌들이 들죠. 그리고 이 벤츠 이 로고가 운전할 때 제가 S클래스나 아니면 뭐 플래그십 세단을 운전했을 때 가끔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로고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 이유가 단순히 그냥 나 좀 고급스럽고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플래그십 모델들이나 보닛이 긴 차들은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운전할 때 내 보넷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게 이렇게 로고가 튀어나와 있는 거죠. 게다가 옛날에는 이 전자 그 초음파 센서 이런 것들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로고를 되게 보면서 내 차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실내로 돌아왔는데 어때요? 확실히 굉장히 화려하죠. 예전에는 아우디가 뭔가 조명 맛집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요. 조명 맛집은 벤츠가 최고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어요. 대시보드 상단, 송풍구, 그리고 센터 콘솔까지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멀티컬러 앰비언트라 해가지고 색상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실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슈퍼 스크린이 들어가죠. 요게 근데 재미난 게요, 2300 초도 물량에만 요 슈퍼 스크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러면 벤츠가 통이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BMW는 인터랙션 바 하나 이렇게 넣어줬는데 벤츠는 슈퍼 스크린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 슈퍼 스크린이 처음 나왔었던 차가 어떤 거예요? EQS 때 처음 들어갔었잖아요. 그 당시 EQS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E클래스 풀체인지는 미쳤어요. 유튜브, 틱톡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처럼 연결을 한 다음에 확인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체적인 MBUX에서 유튜브, 틱톡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국내 OTT는 아직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이런 것까지는 아마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국내 OTT, 뭐 왓챠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상용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중간에 커다란 슈퍼스크린,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모니터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조석에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커다란 슈퍼스크린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그냥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하나, 조수석 쪽이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 중간 부분은 연결점이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 때 약간 화면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화면을 따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거 보고 싶고 조수석에 탄 사람은 다른 거 보고 싶다 하면 이 두 개를 구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전에 우리가 한참 뭐 독일 3사 탈 때마다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도 순정 내비게이션 쓰기 좀 불편하다. 아, 다 그냥 무선 안드로이드 또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가지고 그냥 활용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순정으로 T맵이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야, 이제는 순정으로 T맵까지 들어가 있어서 굳이 핸드폰을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모든 기능들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S클래스를 기점으로 커다란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버튼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번 E클래스 풀체인지도 모든 버튼들이 다 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호불호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버튼들 자체도 안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손이 좀 몇 번 가야 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요,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으면 다신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놀란 게 범용성이에요. 이전에 이제 슈퍼스크린 들어간 EQS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활용성이 많이 없다, 불편하다. 뭐 막상 커다란 화면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없다 했지만 이번에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에 들어가 있는 이 MBUX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뭐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T맵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MBOS라 해가지고 벤츠와 구글이 함께 만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이 3세대 MBUX가 이 벤츠 E클래스에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카메라가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실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소용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해외는 이렇게 주행하다가 이제 줌 미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줌 미팅을 할 수 있게끔 중간에 카메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실내 인테리어가 되게 깔끔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모든 버튼들이 좀 심플해져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도 이 밑에 있고 비상등도 이 밑에 있고 음량 조절 버튼, 미디어 이런 것들이 다 이 밑에 있어서 좀 한편으로는 좀 심플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컵홀더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컵홀더도 그 플랩 형태로 되어 있어서 평소에는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는 이 컵홀더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송풍구도요, 중간에 이렇게 있지 않고 위쪽에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여기 앰비언트 무드 등이 쭉 나오다 보니까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중 접합 유리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4D 부메스터가 2300부터 들어가는 거죠. 2300을 선택하라고 대놓고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스펜션, 부메스터, 게다가 이중 접합 유리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열에 타면 뭔가 좀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보통 2열의 시트가 그냥 직각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E클래스는 어떻게 돼 있죠? 볼록하게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트에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허벅지가 뜨거나 밑에 이 부분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탈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잠깐 탈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오래 타면은 살짝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허벅지를 받쳐줄 수 있게끔 시트가 이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작은 차이지만 차를 오래 타면은 만족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보통 고급차는 레그레스트랑 풀레스트 있잖아요. 한 2억 정도 되면 이제 레그레스트 생기고 한 2억 중반 넘어가면 풋레스트가 생기는데, 이 클래스는 뭐 레그레스트까지 사용할 만큼 공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레그레스트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트의 요 끝에 부분을 좀 블록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좀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에 송풍구 조절하는 공조기가 빠지는 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거는 좀 아쉽기는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턴으로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공간이 좀 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바닥의 이 위치가 조금 깊게 파져 있어서 좀 앉았을 때 생각보다 편안한 것 같아요. 단 이 리클라이닝 시트는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컵홀더가 위치에 있고요. 자, 그리고 단순히 차 외관, 실내 뭐 이런 부분만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행과 서스펜션, 세팅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클래스 웬만한 거 다 몰아봤어요. 뭐 E200, E250, E220D, E450까지 시승을 하면서 같은 모델인데도 엔진 트림과 세팅에 따라서 차 주행의 느낌이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일단 여러분들 E200과 E220에는 조금 세팅이 다릅니다. 이 서스펜션이 어질리티 서스펜션과 컴포트 서스펜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 서스펜션으로 이 클래스가 나눠지는 거죠. 이 200과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질리티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요. 이 어질리티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주행했을 때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 그냥 기본적인 그 이 클래스의 세팅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로 뭐 200, 300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승차감이 한층 더 부드러워요. 이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부싱이라든지 세팅을 조금 다르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이 클래스를 탔는데 이 200은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고 200, 300 익스클루시브를 탔는데 차가 좀 부들부들 야들야들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차 잘 타보시고 잘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실제 같은 차를 딱 탔는데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 뭐 이 200과 300의 주행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정말 놀랐는데 300에 214대 한정판으로 에어서스 들어가고요, 액티브 리어 엑스 캔슬링, 그러니까 후륜 조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0인치 AMG 휠, 실내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아니, 300의 에어서스가 말이 되나요? 보통 450에 6기통 엔진 에어서스가 들어가서 이 클래스의 완성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300 한정판에 리어 엑셀 핸들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어 후륜 조향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대놓고 이거 300 한정판 팔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보통 한정판 나오면 가격대가 조금 더 높잖아요. 300이 보통 한 8,900에서 9,300까지 있는데, 이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500만 원입니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과 이 리어 후륜 조향, 이 후륜 조향이 제가 기억하기로 S클래스도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옵션을 더 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고 후륜 조향 들어가 있고 실내 브라운 시트와 20인치 휠을 1,000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오히려 조금 더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뭐냐, 그러면은 야, 2450 회사 2300이 더 낫잖아 할 수가 있는데, 2450은 6기통이 들어갑니다. 2300이나 200이나 엔진은 같은데 부스트 압력의 차이로 출력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200도 204마력으로 출력이 조금 올랐죠. 그 다음에 이 300 같은 경우에는 250마력대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격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214대 한정판인 이 3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500만 원이지만 이 450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이 넘어요. 1억 1300만 원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80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는 거,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200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끼워져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놀란 게 이쪽에 휠하우스 커버에 흡음재 이렇게 좀 집어넣잖아요. 엄청 두꺼워요.
이런 부분만 봐도 이번 E클래스 풀체인지가 주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이런 정숙성에 신경을 썼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요게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가 끼워져 있거든요. 이런 주행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E클래스 시승기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E클래스 풀체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또 일산 모토원의 김호일 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게 끝이 아니에요. 다른 E클래스를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여드리기엔 조금 아쉽잖아요. 바로 보여드리죠. 가시죠. 자, 화이트 컬러가 확실히 좀 다르죠. 좀 더 산뜻한 느낌, 그리고 실내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어서 이 조합이 아마 좀 여성분들이라든지 젊은 오너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AMG 라인이 추가가 되면서 블랙 하이그로시의 조합도 한층 더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차는 벤츠가 최고예요. 어디 뭐 아우디나 BMW가 까불기는. E클래스가 잠깐 주춤했을 때 5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야, 이거 벤츠가 좀 위험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벤츠는 벤츠네요. 근데 이게 3파전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지금 우리가 G80 페이스리프트 시승차가 오늘 왔고, 5 시리즈 시승차 받고, E클래스 시승차를 받으면 요거 세대를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5 시리즈와 E클래스를 비교하면은 두 차의 성향이 확실했어요. 5 시리즈는 스포티한 주행, E클래스는 부드러운 컴포트한 주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요즘에 풀체인지가 되고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약간 달라졌어. BMW는 편해지고 벤츠는 스포티해졌는데, 이번 E클래스와 5 시리즈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 볼 거고, G80은 그 중간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풀체인지 E클래스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시승까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빠르게 국내에서 2300, 그 다음에 2200 모델을 시승하면서 어떤 주행감이 차이가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클래스 관심 있는 분들 모토원 일산 전시장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김호일 차장님 찾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것 같습니다. E클래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모델 나름 가성비 있게 나왔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다른 시승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보겠습니다.